자, 223번 볼게요. 질문이 하나밖에 없어서. 그래도 연속 가면 좀 더 있을 수도 있긴 한데. 이게 학평 문제죠? 평가원 미출인데. 자,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모든 다항함수. 자, 다항함수가 되게 많을 수 있다는 얘기죠. 여러 개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차수가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밑에가 n 플러스 1차예요. 그 다음에 더하기 1분의 여기는 fx 여기 세제곱 이 녀석이 6이래요. 뭐 여러가지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봅시다. 자,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여기가 n이죠? n제곱분의 fx가 4를 만족하는 자연수행이 존재한다 라고 얘기했어요. 선생님이 전에 얘기했던 거 기억나죠? 그죠? 뭐야? 이거야. 리미트 f가 다항이에요. 다항함수일 때 x가 무한대로 가요. 그 다음에 여기는 n제곱분의 fx 형태에서 얘가 a면 이건 무슨 얘기죠? 대가리가 fx가 ax의 n제곱이고 어쩌고저쩌고 시작된다라는 거 이렇게 그죠? 이건 다 알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었잖아요. 리미트 이번엔 x가 0으로 가요. 이렇게 0으로 갈 때 x의 m제곱분의 fx 이렇게. 그럼 얘는 p라고 한다면 이 녀석은 앞에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저 위에 거면 상관없는데 이제 오고 맨 마지막이 p의 x의 n제곱이다라는 사실을 까먹지 말라고 했어요. 분명히 뭐 이제 많이 들어서 알고 있죠. 그럼 이제 얘는 알 것 같죠. 맨 마지막 차수가 4의 n제곱일 거라는 거예요. 그죠? 근데 요게 뭔지 모르겠다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최고 차수가 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아, fx 빼기 4x 세제곱 플러스 3의 x제곱 형태가 뭐라고요? 네, 6의 x의 n 플러스 1제곱하고 어쩌고 저쩌고 가겠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이렇게. 이건 정확하죠. 저건 바뀌지 않았잖아요. 저건 준 거니까. 맞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얘가 넘어와서 몇 차가 되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3일 수도 있고, 그죠? 얘가 2일 수도 있고, 뭐 이런 거니까요. 그죠? 대신에 얘가 4일 순 없죠. 가능해? 물어볼게요, 그냥. 얘가 4여도 돼요? n 플러스 1이 4여도 돼요? 돼요? 상관이 없어요.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다시. 그러니까 이렇게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1번. 자, n이 1이어도 돼요? 이렇게 물어볼게요. 1차다. 뭐 상수여도 되기는 하지만 지금 저렇게 봐서 n이 자연수라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fx는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아하, fx는 여기가 2차기 때문에 넘기면 이렇게 돼요. 4의 x의 세제곱이고 얘가 넘어와서 플러스 3의 x제곱이 되고 얘가 1이기 때문에 여기 1이 들어가니까 여기가 4x가 된다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괜찮아요? 이해했나요? 또 적어볼까? 두 번째. n이 2여도 돼요? 아, 된다니까? 봐봐, 여기 제곱이야. 그럼 fx는 이렇게 돼요. 아니, 세제곱이야. 그럼 넘어오죠? 이렇게 된다고요. 얘가 넘어가서, 그래? 10의 x의 세제곱이고요.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중요해요. 잘 봐요. 여기 다음에 뭐가 있었을 거 아니야. 그래서 내가 여기다가 하나 더 적을게요, 일부러. 왜냐하면 여기까지는 적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 어떤 숫자가 있고 여기에 x n제곱까지 있다고 하자고요. 이런 식으로. 괜찮을까요? 아니 해봐봐. 그럼 봐. 얘가 넘어가서 여기 뺄 거 아니야. 이렇게 놓으면 좀 그래요. 여기를 그러면 우리가 K라고 놓을게요, 선생님. 상수 K. 여기는 그냥 계산을 한 거예요. 여기 넘겼을 때 얘가 원래 K인데
K라는 게 N이 1이니까 여기에 1이 들어가서 4분할로 끝난 거예요. 요 얘기로. 괜찮죠? 그 다음에 여기는 어떻게 돼요? 넘어가요. 여기 2예요. 그럼 여기가 K-3의 X의 제곱이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2면 얘가 4였다고요. 얘가 4였다고요. 그러니까 여기는 그냥 4X예요. 이건 안 바뀐다고. 제가 뭐든 상관없이 이렇게 된다는 거죠. 얘가 7이었겠죠. 이렇게. 괜찮아요? 안 될 때까지 할 거야. 세 번째. 자, n이 3이에요. 안 될까요? 안 될까요? 해보죠. 일단 여기서부터는 좀 어려운데 여기가 6차예요. 적어볼게요. 여기서는. 자, fx 마이너스 4x의 세제곱 플러스 3x 제곱을 하시고 여기 6의 x의 4제곱이고요. 플러스 여기에 그 다음이 들어와요. 그쵸? 근데 잘 봐. 그 다음에 뭐가 들어오냐면 k의 x의 세제곱이 들어올 거예요. 괜찮아요? 그런 다음에 여기에 뭐가 더 오면 돼요. 뭐가? 네. 3x 제곱이 오면 돼요. 불가능하지 않아요. 뒤에 걸 왜? 얘가 넘겨서 빼주면 되니까요. 그럼 fx 된다니까요. 보세요. fx는 얘가 넘어갔죠? 6의 x의 4제곱 그대로 두시고 얘가 넘어가서 여기가 k 플러스 4의 x의 세제곱을 하시고 얘랑 지워지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얘가 뭐예요? 얘가 4예요. 다음 차수니까요. 그러니까 여기도 이렇게 되는 거야. 6x의 4제곱 플러스 4의 x의 세제곱이 되는 거죠. 이렇게. 불가능하지 않다니까요. 돼요. 또 해볼게요. 자, 안 끝났어. 네 번째. n이 4예요. 가능할까요? 한번 봅시다. fx 마이너스.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이제 무시 못하는 게 만들기만 하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가 6의 x의 5제곱이고 플러스. 그 다음에 여기는 k의 x의 4제곱이겠죠. 그 다음에 뭐 쓰면 돼요? 여기다 이거 쓰면 된다니까. 이렇게 쓰면 된다니까. 그럼 저 조건은 계속 만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fx는 뭐가 돼요? 그렇죠. 넘기세요. 이렇게 되죠. 6의 x의 5제곱에다가 플러스 6의 k라니까요. 6의 4라니까요. 4x의 4제곱이 되는 거죠. 그럼 그 다음부터는 계속 만들어서 빼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럼 규칙이 생겼죠. 5번째. 자, n이 오면 뭘 것 같아요, fx가? 앞에 가린 6이라니까요. 그럼 여기 6의 x의 6제곱이고 5의 x의 4제곱 이렇게 간다니까요. 4죠. 5제곱 이렇게 간다니까요. 그 다음부터는 차수가 하나씩 늘기만 하는 거예요. 그냥 그 다음부터. 이 뒤에 있는 거 그냥 넘겨서 빼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신경 안 써도 된다고요. 계속 이렇게 간다고 이렇게. 이런 얘기예요. 이해되셨나요? 선생님 얘기? 다 가능해요. 다 가능합니다, 요거. 그래서 최대값을 물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1을 넣을 거잖아요. 넣어봐, 여기다가. 자, 여기 F1 얼마예요? 여기 F1 얼마예요? 그러면 여기는 11이죠. 이렇게. 맞나요? 네, 여기 F1 얼마예요? 14예요. 여기 F1 얼마예요? 여기 F2 10이에요. 그 다음에 다 보시면 계속 여기서 쭉 다 F1이 10이란 말이에요. 그 최대값이 얘가 되는 거죠. 이해가 좀 되셨을까요? 선생님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저게 중요한 겁니다. 이 녀석 자나본데? 자, 질문이 더 없죠? 자, 이제 연속으로 좀 갈까요? 연속으로 풀 건데, 일단은 기본적인 거 몇 개만 포인트를 짚고 넘어갑시다. 안 까먹었겠지? 설마. 지워도 돼요. 이거는, 그러니까, 풀이 보면 이 과정을 계속해요. 얘를 계속. 얘는 이제 다 당연히 알 거라고 생각하는데, 대부분의 뒤에 풀이 보면 이 과정을 계속 하거든요. 이제 이것도 이제 우리가 익혀야 돼. 그러니까, 뭐 외워라 이게 아니라 저렇게 왜 되는지를 좀 더 익히셔서 안 다음에 내 거를 만들면 그 다음부터는 풀이 과정에서 저게 스킵이 되는 거니까.
좀 빨리 넘어갈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진짜 극한 연속 미분이 전부 다 그래요. 도함수 활용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그래프 대형 알아. 그럼 간단하게 풀면 되죠. 서술형 아닌 바에 상관없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조금만 더 익숙하게 만들어 놓으시면 돼요. 그래서 선생님 보기에는 그거를 방학 동안에 열심히 잘 해놨다면, 연습을 잘 해놨다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뭐 당연히 알겠지만 그래도 확인하고 넘어갈 것들이 몇 개 있는데 그것만 확인하고 바로 문제 풀 거예요. 자, 연속이에요. 선생님이 부탁했어요. 연속은 뭐다? 한복 그리기예요. 떼지 않으면 돼요. 뾰족해도 상관없고 떼지만 않으면 됩니다. 지나갈 때. 그래서 뭐라 그랬죠? fx가 x는 a에서 연속이다 라고 하면, 네, 1번 fa 값이 존재하고요. 2번 극한 값이 존재해요. 이렇게. 근데 이게 참 말은 쉬워요. 그렇죠? 정의에서의 그냥 말은 되게 쉽단 말이에요. 3번 그 극한 값이 x예요. a로 갈 때의 fx 값이 이 함수 값이랑 같다라는 것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근데 내가 방금 얘기했듯이 말은 쉽지만 풀이는 쉽진 않아요. 어떤 것들은 되게 어렵고 어떤 것들은 일부러 저것들을 좀 꼬아놓고 문제를 풀 거고, 첫 번째 난이도는 선생님 보기에는 그거예요. 역시나 그래프 내에서 할 수 있느냐. 그 다음에 함수가 여러 개가 나오죠. 걔네들이 곱하고 더하고 빼고 했을 때 되느냐,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문제가 많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구간에서 연속으로 넘어갈 때 조심하셔야 되죠. 만약에 우리가 구간 A부터 B까지에서의 함수가 연속이다 라고 하면 그냥 그래프로 설명할게요. 이것도 된다고 했어요, 분명히. 자, 뭐야? 여기가 A다, FA고 여기가 B다, FB일 때 여기서 색칠하고 이렇게 가서 여기 연속이에요. 하지만 여기가 이렇게 떨어져 있어요, A일 때가. 그 다음에 여기도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A에선 불연속이죠. B에선 불연속이지만 구간에선 연속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우극한만 보시고 여기는 정확한만 보면 된다라는 거. 이런 포인트들은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당연히 알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프 문제를 지금 선생님이 곧 풀릴 거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이 여기서 가장 신경을 많이 쓰는 파트가 하나 있잖아요. 뭔지 알죠? 요거요. 요거는 이제는 다 알 거라고 생각하는데 적어놓고 시작을 할까요? 자, fx가 x는 a에서 불연속이에요. 대신 이 불연속의 내용에 무한대는 없어요. 무한대로 불연속인 거 빼고요. 이거 빼고. 그 다음에 fx가 아니죠. gx가 x는 a에서 연속이에요. 아니면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에요. 그렇게 됐을 때 fx랑 gx를 곱했을 때 얘가 x는 a에서 연속이려면 뭐라고 그랬죠, 선생님이? 네, g의 a가 0이어야 된다는 걸 꼭 기억해 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푸는 문제들은 대부분 다 해결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저런 패턴인 거니까. 특히나 이제 조심해야 되는 건 합성, 그죠? 합성했을 때 연속이 되느냐 안 되느냐. 둘 다 불연속인데 곱하거나 더했을 때 연속이 되는 케이스. 또 정확하게 우극한 다 신경 써서 계산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커요. 내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아마 2학기 중간고사의 가장 핵심은 연속이에요. 선생님이 느끼기엔 그래요. 물론 미분 문제 나와요. 극한 문제 나오죠. 하지만 화두는 얘예요. 얼마나 연속 문제는 잘 풀 것이냐, 까다로운 문제를 얼마나 잘 해결할 것이냐. 어차피 미분 문제 안에도 연속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연속 가능하냐, 미분 가능하냐, 이런 문제까지. 그리고 여러 가지 그래프, 그 그래프 안에서의 연속성과 미분 가능성들을 확실하게 알고 있냐 모르고 있느냐를 물어볼 거라는 겁니다. 문제는 선생님 보기엔 더 적어요, 극한보다. 극한이 한 200문제 되는데 연속은 한 3분의 2 정도 되는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도 한번 지금 선생님이 얘기하는 거 풀어보고 그 다음에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 선생님이 이 293번을 우리 그때 교과서에서 내가 풀어주면서 그랬어요. 이거 잘 기억해놔라. 또 나온다, 또 나온다, 또 나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함정이 있는 문제잖아요.
자, 그림은 CS 전체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 y는 fx의 그래프이다. 일단 오늘은 그래프를 그릴게요. 내가 그때는 그래프 설명 안 했거든. 그냥 문으로 풀었는데 혹여 모르니까 그립시다. 1, 2, 3이면 1, 2, 3 이렇게 하죠. 여기도 1, 2, 3 이렇게.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그냥 와요. 여기 x까지는요. 1,1까지 그냥 오시고 1,3에서 찍고요. 그 다음에 내려올 건데 여기가 비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내려왔죠. 여기 채워져 있고 여기가 채워져 있고 그 다음에 다시 여기서부터 올라가는 약간 이런 그래프입니다. 요게 이제 좌표를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는 녀석입니다. 이렇게. 자, 이게 F예요. 이렇게. 이게 F예요. 자, 그런데 지금 보는 것처럼 알겠지만 이 fx는 x는 1이랑 2랑 3에서 불연속이에요. 그렇죠? 눈에 보이시잖아요? 눈에 보이죠? 불연속이에요. 근데 이제 2차 함수라는 애가 있어요. 자, gx를 선생님이랑 뭐라고요? 얘가 x제곱에 마이너스 4x 플러스 k 형태다 라고 했습니다. 이 2차를 조심해라 라고 얘기했고, 우리가 지금 푸는 문제는 f의 gx 합성, 얘가 x는 2에서 불연속일 때 x는 2에서 불연속이 되도록 하는 모든 k의 값이 얼마냐 라고 물었습니다. 이렇게. 괜찮을까요? 보세요. 그래서 여기다가 gx도 그릴 거예요. 그러면 gx는 만약에 내가 gx를 가져서 다시 쓰면 gx는 이렇게 쓸 수 있나요? x-2의 제곱에 k-4라고 쓸 수 있어요.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선생님이 대충 그릴게요. 그냥 k-4가 어딘지 몰라 나도 모르는데 그냥 이렇게 선생님 맘대로 하나 그리죠. 이렇게. 자, 방금 얘기했습니다. k-4 어딘지 몰라요. k-4가 너무 쓸 수도 있어요. 그럼 여기가 2인 건 확실하죠? 여기 g예요. 그래서 여기가 2, k-4라는 꼭지점을 가져요. 다시 얘기해요. x축이 이게 아닐 수도 있다고 얘기했어요. 분명히 선생님이. 자, 근데 우리가 이 문제의 함정을 잘 빠질 수 있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보세요. 무슨 생각을 해요? f가 나중이에요. 근데 g가 연속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요. 그쵸? 얘가 연속이에요. 그냥 딱 봐도 2차 함수니까 무조건 연속이죠. 근데 x는 2에서 불연속이래요. 그러면 f의 gx를 봤을 때 요 얘기를 보자고요. f가 여기서 불연속이라고 했으니까 요 얘기를 그냥 그대로 가져오면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 g2가 1이거나 2거나 3일 때가 불연속이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죠. 괜찮을까요? 다시. 자, f가 1일 때, 2일 때, 3일 때예요. 근데 얘는 연속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gx가 x는 얘에서 불연속이다라는 걸, 얘가 불연속인 걸 볼 건데 gx가 2일 때는 어차피 들어가도 상관없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여기가 2가. 요게 x가 2일 때인 걸 확인할 때, 아, 얘가 연속이네. 그럼 여기다 2를 넣어서 얘가 이거면 되지 않아? 라고 생각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풀었단 말이에요. 아, k-4가 1일 때, 2일 때, 3일 때. 따라서 k가 5일 때, 6일 때, 7일 때라고 생각해서 풀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근데 답이 아니었잖아요. 심지어 거기 18이 없다고요. 있었으면 홀랑 넘어가겠지. 18이야? 오케이. 하고 넘어갔겠지. 근데 이건 틀렸다는 거죠. 아니라고요. 절대. 뭘 조심하라고 그랬냐면 그냥 풀면 안 돼 라고 내가 얘기했어요. 보세요. 우리 이렇게 할 거예요. 자, f의 gx가 x는 2에서 그럼 연속이다라는 걸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연속이 되게 하자. 그럼 불연속이 안 되는 걸 찾으면 되는 거잖아요. 연속이 안 되는 걸. 그죠? 연속이 정의로 한번 써보자고요. 그럼 맨 처음에 뭘 해요? 이걸 해요. f의 g에 2를 해요. 이렇게. 그럼 얘가 f에 뭐냐면 이게 맞아요. k-4가 맞다고요. 이렇게 쓸 거라고요. 이렇게. 괜찮죠? 이건 뭐 g가 여기 2넣으면 k-4라는 건 확실하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건 이거라고요. 리미트
x가 2로 갈 때에 f의 gx 값이 얘랑 같냐 다르냐를 확인해야 된다고요. 아니면 얘가 존재하지 않거나 이런 얘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보세요. 여기가 포인트라고요. 이 그림이 포인트예요. 자, x가 2로 가까이 갈 거예요. 우극한으로 가볼까요? 그 다음에 x가 2에 가까이 갈 거예요. 좌극한으로 가볼까요? 그러면 g가 뭐예요? gx는 어디로 가요? gx는 맞아요. 연속이라고 그랬잖아요. k-4로 가요. 이렇게 k-4로 가요. 뒤에 아무것도 안 썼어요. 얘도 마찬가지. 이게 지금 두 개를 선생님이 다 쓰고 있는 거예요. x가 2의 좌로 가요. 그럼 gx는 역시 k-4로 가요. 근데 우리가 합성을 할 때는 뭘 했죠? 방향성을 제시했어요. 맞아요? 봐요. x가 2의 우극한으로 가요. g가 이렇게 내려오네요. 그럼 여기가 만약에 k-4라 한다면 이렇게 내려오겠죠. 이런 식으로. 맞아요? 그럼 여기 뒤에다 뭘 써요? 이걸 쓰죠. 이런 식으로. 됐나요? 자, 이번엔 이쪽에서 와요. 이쪽에서 와요. 그럼 이렇게 내려올 거란 말이에요. 똑같이 내려오네요. 그럼 여기다가도 이렇게 플러스를 쓴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럼 우리가 이 극한값을 계산할 때 결론적으로 무슨 얘기냐면 그럼 합쳐서 gx가 k-4에 우극한으로 갈 때 fgx가 가는 값이 뭘까? 얘가 얘랑 달라야 된다라는 거죠. 내 얘기는. 이해했어요? 그래야 부연속이죠. 왜? 이거는 우극한만 할 거니까요. 됐나요? 그래서 저 그래프로 가요. f의 그래프로. f가 k-4로 갈 건데 어떤 점인지 몰라요? 거기 우극한이랑 함수값이랑 같으면 연속이라고요. 다르면 부연속이라고요. 그럼 보세요. 1일 때 봐요. 여기 k-4가 만약에 1이다. 즉 k가 5일 때를 생각할 거예요. 이렇게. 그럼 뭐예요? 이렇게 가죠. 우극한이니까. 우극한으로 가는데 걔가 함수값이랑 같아요. 그럼 얘는 연속이라는 거예요. 얘는 답에서 빠져야죠. 불연속이라고 했으니까. 자, 여기 보세요. 이번에는 k-4가 2예요. 이렇게 우극한으로 가잖아요. 그렇죠? 우극한으로 가는 거랑 함수값이랑 다르잖아요. 그럼 여기 불연속이 맞다는 거죠. 그럼 얘는 맞아요. 6일 땐 맞아요. 자, 여기도요. 이쪽에서 우극한으로 올 거예요. k-4가 3에 가까이 가요. 그럼 얘가 우극한 이거고 함수값은 이거니까 다르단 말이에요. 여기도 안 되고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답이 6하고 7밖에 안 된다는 얘기죠. 따라서 합이 13이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조심하셔야 돼요. 얘가 얘랑 달라야 같으면 연속이라고요. 다르면 불연속이고요. 근데 k-4가 1일 땐 같다고요. 왜요? 여기가 우극한 통일이 돼버렸거든요. 왜요? 그래프가 이렇게 내려오니까요. 그래서 내가 선생님 그 얘기잖아요. 변형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만약에 gx가 앞에 부호가 바뀌어요. 대가리가. 내가 만약에 그래프가 이렇게 된다고 해보자.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되잖아요. 그쵸? 맞아요? 그럼 어떻게 바뀌어요, 문제가? 여기가 다 뭘로 바뀌어요? 여기가 다 마이너스로 바뀌어요. 마이너스로 바뀌어요. 그럼 어디가 돼요? 얘가 돼요. 3일 때가 돼요. 왜? 저격한이랑 저격한이랑 함수값이 같거든요. 여긴 저격한이랑 함수값이 다르죠? 여기도 저격한이랑 함수값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얘가 안 되고 얘네 둘이 답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뒤집어지면. 이렇게 문자가 확 바뀔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기억해 두라고 한 거야, 내가. 까먹지 마세요. 조심해야 돼요. 왜? 변형 문제가 많아요. 기출에. 잘 기억해 주세요. 됐죠? 자, 혹시 더 질문 있나요? 없으면 잠깐 쉬었다 할게요. 최대차수 정리는 알죠? 우리가 연속을 배우고 나면 두 개를 배운다고 했어요, 선생님이. 그쵸? 연속 후에 따라오는 애가 뭐냐면 첫 번째는 최대차수 정리. 이게 뭐였죠? 저거는 봐야지. 함수 fx가 구간, 닫힌 구간 AB에서 연속이에요. 이게 조건의 끝이죠. 기본 조건이라고 항상 선생님이 얘기했어요. 그러면 이 구간에서 요 AB에서 뭐라고요? 최대값이랑 최소값을 갖죠.
그게 끝점일 수도 있고 국경극수를 쓸 수 있고 뭐 그건 범위별로 나누는 거니까요. 그렇죠? 까먹으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뭘 배웠냐면 우리가 사이값의 정리라는 걸 배웠어요. 이것도 설명을 하고 갈까요? 설명을 해야 이 문제를 풀 테니까. 기억이 안 나면 선생님이 적을 줄 알아야 된다고 했다 분명히. fx가 닫힌 구간 AB에서 연속이에요. 이건 내가 계속 얘기하죠. 기본 조건이라고. 여기 뭐가 있었냐면 FA랑 FB가 달라요. 이렇게 달라요. 끝점의 함수값이 달라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한다 그랬죠. FA와 결론적으로 FB의 사이의 값 K에 대해서 FC가 K인 C가 어디요? 열린 구간 AB 사이에 뭐요? 이것만 기억나지?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요게 사이값의 정리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 건 요 사이값이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죠. 둘이 다르니까 FA가 작으면 이렇게 사이에 또는 FB 값이 작으면 여기 사이에 값 이렇게 결정이 되는 거다라고 했어요. 이렇게. 그래서 만약에 그림을 그리면 이런 얘기였어요. 여기다가 할까요? 여기가 A야, 여기가 B야.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거 적을 수 있어야 된다고 했다 분명히 내가. 자, 여기가 FA예요. 여기가 FB예요. 그럼 그 중간의 값인 K라는 애가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 Y는 K라는 애가 있겠죠. 여기 Y는 K 이렇게. 자, 연속이란 말이에요. 근데 내가 여기서 여기까지 연속으로 그렸는데 이걸 안 지나갈 수가 없잖아요. 하나는 무조건 지나죠. 이렇게. 여기 뭐다? 여기 C다. 이렇게. 근데 이제 그래프가 저렇게 말고도 이렇게도 그려지니까 만약에 내가 이렇게 지나갔다라고 하면 네, C1, C2, C3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질문이 있어요. 무조건 홀수일까요? 이거 예전에 한번 나온 적이 있는데 하나면 하나잖아.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니까 3개잖아요. 무조건 홀수일까? 그 다음에 5개? 이렇게? 아니요. 이렇게 해도 돼요. 봐봐요. 여기서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접해서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에 접하는 데도 있으니까 짝수개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건 사이값에서 보일 수가 없어요. 그쵸? 왜냐면 뭐 이거는 상관없어요. 근데 짝수개도 가능하다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사이값 정리의 활용이 있죠. 이게 이제 활용 표현의 문제죠. 뭘로 간다고요? 실근의 개수를 구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뭐가 나오냐면 어떤 방정식이 하나 나와요. fx는 0이 어떤 구간에서 실근을 갖는다. 존재하게 한다. 라는 걸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 방법을 쓰죠. fx가 어떤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에요. 여기 추가 조건이 뭐였죠? 부호가 다르다는 거예요. FA랑 FB를 곱했을 때 부호가 다르다. 그럼 얘가 이제 플러스면 얘가 마이너스, 얘가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럼 사이값 정리에서 뭐가 존재하냐면, 그쵸? fx는 0이 되는 x값. 즉, 실근이 어디 사이에요? 역시 열린 구간 AB 사이에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라는 것이 사이값 정리의 활용입니다. 그래프상으로는 이렇게 되겠죠. 뭐 하나가 위에 있고 하나 밑에 있으니까 여기가 A, 여기가 B면 여기 FA, FB 이렇게 되죠. 연속이니까 여기서 여기 갈 때 X축을 안 지나고 갈 수 없잖아요. 여기 실근이 존재한다는 얘기죠. 여러 개 나올 수도 있고요. 이런 얘기예요. 그럼 얘는 뭘 하라는 얘기예요? 365번. 이걸 사용해서 내가 얘기했죠. 그때 기억이 날지 모르겠지만 변형 문제가 많다라고 얘기했어요. 얘가 이제 이것도 우리가 푼 거예요. 심지어 이것도 교과서에 있었습니다. 자, 세실수 ABC에 대해서 x-a, x-b 하고 x-b, x-c, x-c,
x-a는 0이라는 요 방정식이 두 근이 알파랑 베타일 때 어디에 들어가 있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따져야 되는 거죠. 우리가 A, B 구간에서도 얘를 우리가 맨 처음에 fx로 가요. fx로 놓으면 얘는 다항식이니까 이 구간에서도 그 다음에 이 구간에서도 그 다음에 이 구간에서도 연속이죠. 결국에는 여기는 이제 A부터 C까지겠죠. 전체. 여기서 연속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결국 A부터 C까지가 연속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F에다가 A를 넣어보는 거죠. FA를 넣었어요. 그럼 0이죠? 여기 0이고요. 이게 A-B에 A-C가 되는데 음수니까 양수가 되고요. F에다가 B를 넣었어요. 날라가고 날라갔단 말이에요. B-C에다가 B-A를 하면 얘는 음수고 얘는 양수니까 음수죠. 이렇게. 그러면 FC는요? C를 넣으면 여기만 C-A에 C-B가 되면서 다 양수가 되죠. 그래서 여기 사이에 여기 사이에 근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엔 사이사이에 알파 베타가 있다는 얘기니까 A하고 B하고 C 사이에 이렇게 알파와 베타가 들어가게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이건 까먹으면 안 되는 문제예요. 비슷한 문제가 366번을 우리가 그때 풀었거든요. 네, 그렇게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이것도 변형문제 되게 많아요. 기출에서는.